안녕하세요. 스타트업 스쿨 사회자 강재상입니다.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자금 조달일 텐데요. 이러한 고민을 덜어줄 정부 지원 사업과 투자 유치를 받을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그 방법은 바로 사업계획서입니다.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 감이 잘 안 오실 텐데요. 오늘 전문가 모시고 그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업계획서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드릴 김기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창업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업 아이템을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계획으로 발전시키는 중요한 도구이자 회사의 현재, 그리고 비전,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계획, 회사를 대변해주는 아주 강력한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사업계획서는 창업을 하기 전에 사업을 진행했을 때 발생한 시행착오를 줄임으로써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업을 하게 되면 투자라든지 정부 지원 자금을 우리가 수주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데요. 심사위원들이나 투자자를 설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문서로서 신뢰성을 확보해서 투자 유치라든지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네. 사업계획서는 보통 정형 사업계획서와 비정형 사업계획서로 구분이 되는데요. 정형 사업계획서라는 지금 초기 창업 패키지, 예비 창업 패키지 같은 정부의 창업 지원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계획서 형태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PSST 형식의 사업계획서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PSST는 영어 이니셜로 P는 problem, S는 solution, 또 S는 scale up, 마지막으로 T는 팀을 얘기합니다. 그 항목에 맞춰서 작성을 하게 되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비정형 사업계획서가 있는데요. 우리가 정부 조달 자금을 받고 난 이후에 실질적으로 자금 조달을 위해서 투자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투자 유치 시에 필요한 사업계획서입니다.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도 가이드라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신뢰성입니다. 사업계획서는 주장이 아닌 설득이 되어야 됩니다. 사업계획서 안에 들어간 내용들의 근거 자료가 항상 제시가 되어야 되고 출처가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일관성입니다. 사업계획서는 평가자들이 읽었을 때 하나의 스토리텔링처럼 중복되는 내용 없이 쭉 이어져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일관성을 가져야 되고요. 세 번째는 이해 용이성입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전문 용어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평가자들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대학생 정도 수준이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쉽게 작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독창성입니다. 독창성은 우리 사업 아이템이 경쟁 업체들보다 얼마나 경쟁 우위에 있고 차별성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어필하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낙관성입니다.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미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는 충분히 가능성 있고 성공할 것입니다 라는 내용을 전달해 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좀 낙관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오늘은 그 정형 사업계획서인 PSST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제인식, 내가 이 창업을 왜 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설득을 시켜야 되는 것인데요. 시대 환경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변화됐으니 사업 아이템은 충분한 기회가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요. 내적인 요인으로 내가 이런 일을 해봤는데 여기서 어떤 불편함을 느꼈고 난 여기서 뭔가 새로운 해법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이 내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작성해야 될 부분은 솔루션입니다. 솔루션은 우리가 처음에 제기했던 문제 상황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진입장벽이라든지 차별성, 어떻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작성을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세 번째는 스케일업입니다. 흔히 이게 성장 전략이라고도 하는데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자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사업 아이템을 어떻게 고객들에게 전달할 것인지, 마케팅 전략까지 포함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가 있을까요? 조직의 구성, 팀의 구성을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 팀 구성도 설득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단지 파트너라고 하는 것보다 뒤에 첨부 자료에 업무 협약서라든지 근로계약서 같은 것을 첨부해서 우리는 이 팀과 아니면 이 파트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는 것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팁이긴 한데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팁이기도 합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하실 때는 일반적으로 먼저 한글 파일에 먼저 작성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한글 파일로 제출된 사업계획서가 서류 심사를 통과해야지 이제 발표의 기회가 주어지게 되고 그때 이제 PPT 자료를 만들기 시작하십니다. 그렇게 작성을 하시다 보니까는 처음부터 끝까지 텍스트로만 다 채워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제가 생각에 사업계획서의 가장 중요한 건 가독성인 것 같아요. 심사위원들이 보기 쉽게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텍스트의 분량을 좀 줄이고 우선 이미지나 도식화 같은 것으로 좀 더 심사위원들이 가독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지금 PSST 사업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자금의 집행 내역 위주로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어지는 예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요. 우선은 실질적인 견적을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냥 대략적으로 대충 이렇겠지라고 해서는 생각했던 것보다 금액이 많이 틀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세부적으로 자금 집행을 하셨더라도 사업이 선정되고 난 다음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주관기관과 협의해서 사업비 예산을 변경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꼼꼼하게는 하시되 무조건 그대로 하셔야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타인,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 K-스타트업에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많은 사업계획서 교육이 전국적으로 실시가 되고 있는데요. 그냥 시간 될 때마다 계속 참여하셔서 거기서 배우시고 업그레이드 시키시고 또 거기는 또 직접 멘토링과 코칭도 같이 제공해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계속 그런 과정을 거치시다 보면은 아마 점점점 완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서 창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이야기, 전문가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창업의 시작부터 끝까지 스타트업 스쿨,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